우리는 살아가면서 짜증이 날 일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짜증이 날 때는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며 비난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싫은 법인데 하물며 비난과 충고라면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공격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분노와 적개심을 키우게 됩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도 함부로 지적과 충고하지 마라. 지적과 충고는 서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이는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이루어진 좋은 의도의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를 주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마치 무법자가 일방통행하는 것처럼 배려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적이 이어지고 그 결과로 불쾌감과 화가 돌아오며 원만했던 시간이 다툼으로 얼룩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는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격려하는 것이다. 가르치려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격려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 상대방에게 진정한 이해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족 간, 친구 간의 관계를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지 마라. 말을 굉장히 쉽게 뱉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쉬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무시하게 되고 하찮은 말이 되게 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결정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뱉기만 하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상대방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며 위로와 격려라며 말을 하는 사람, 친구 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기 자식 자랑에만 열 올리는 사람,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픈 것이 떠오른다며 점심 메뉴는 뭐 먹을지 물어보는 사람, 이런 행동은 같이 대화하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상대방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은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처럼 바보같이 해맑게 말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을 먼저 말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일 수 있으며 상대의 의견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이런 답도 없는 대화를 반기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느라 대화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 땐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말로 치부하게 된다. 싫은 것과 별개로 무시하는 건 역시도 함께 드러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은 물론 말하는 방식에도 유의해서 말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런 사람 같다면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을 바로 잡아야 소중한 사람들과도 오래 갈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드는 것은 때때로 자칫 대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때로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단지 들어주는 것만을 원한다. 이는 공감의 표현이다. 공감 없이 잘 듣지 않고 서둘러 대답하는 것은 대화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상대가 말을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그저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라. 많은 이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간과한다. 잘 듣는 것, 이것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다. 우리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상대방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무분별한 대답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단순히 그렇군요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경청하다 보면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례적인 대답이나 부적절한 말은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때로는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말 없이 현재 순간을 인식하며 조용히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서로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하게 된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교환하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미학이다. 네 번째, 가족 간의 돈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요새 잘 나간다고 말하거나 돈이 좀 생겼다고 말하면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연락도 주고받지 않던 친척에게 연락이 오거나 가족들과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항상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무언가를 권유하고는 한다. 평소에는 안부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인간관계를 딱히 맺지도 않았는데 가족들로 인해 돈이 조금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로서로 부탁을 하러 찾아온다. 그 부탁에는 영업을 권유하는 것도 있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도 있다. 모두 돈과 관련된 부탁인데 이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이라면 가족 간에도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가족과 아는 사이라면 내가 안지 오래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좀 들어줘라며 부탁을 들어줄 것을 강요한다. 한마디로 상대방과의 신뢰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사람이 아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즉 돈에 관련된 자랑은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돈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와는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서운해하고 내 돈인데도 상대가 자기 돈처럼 여기는 짜증나는 상황을 만난다. 내가 잘 될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자랑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아무 의도 없이 자신의 수익을 말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위에서 자기에게도 좀 달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가족들은 자신을 챙겨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하는 친구가 갑자기 생겨난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는 더 골치 아파진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하고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신경 쓴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내 상황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들통나게 된다. 잘난 사람 잘 나갈 때 덕 좀 보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나갈 때는 형, 아우하며 지내지만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만약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 전에 덕을 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내 팔자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자신과 선을 그어버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맨 처음에 잘난 친구 덕 좀 보자며 찾아온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면 지금의 후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을 긋지 못하고 좋은 사람처럼 퍼주면 당시에는 잘 대해주기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만 그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돈이 내 돈이었으면 하는 욕심만 쌓이면서 마음 한편엔 상대가 은근히 망하길 바라기도 한다. 앞에서는 웃으며 좋은 말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깎아내리기 일수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을 보여주거나 이만큼 벌었다며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그 후 바뀔 인간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의 돈 얘기 가상대의 욕심과 질투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어도 돈이 많은 것을 알린 순간 없던 불화도 생겨나기 쉽다. 물론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엄청나게 돈을 벌어도 자식이 고생한 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크게 바라지 않고 자식의 돈을 탐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 5번째, 침묵도 좋은 대화다. 남과의 어색한 시간이 싫어서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아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침묵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음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왜냐하면 침묵 역시 하나의 대화 형태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진실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다. 영혼 없는 대화보다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침묵 속의 대화는 때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 준다. 그렇기에 침묵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굳이 말로서만 소통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있는 순간 자체를 즐기며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6번째, 정치 얘기하지 마라.
세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3가지를 뽑으라 하면 대부분은 돈, 정치, 종교를 손에 꼽는다. 이 중에서도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주제는 바로 정치 얘기이다. 실로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을 겪어왔다. 정치는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종종 이 문제는 사람들의 이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과 깊이 연관되기에 각자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할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강한 신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없지만 정치 얘기가 시작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는 논리로 상대방의 정치 신념을 비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비난당하면 마치 부모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달려든다. 그렇기에 정치 얘기는 반드시 피하고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갈등을 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그게 어떤 주제든지 결국 대화의 목적은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이다. 따라서 정치 얘기를 포함한 예민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며 적절한 타협과 배려를 통해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할 수 없겠거든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마라. 7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을 절대 뱉지 마라. 직접적으로 지적당하는 일보다도 사람의 기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복수하고자 이를 갈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일이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비교하는 말을 뱉는 것은 몰상식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동이다.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아무리 성격이 좋든 관계없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비참해지며 때로는 복수의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 나에게 반드시 화로 돌아올 수도 있으며 비교당하는 일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상대방의 발전 가능성을 짓밟는 행위이다. 인생은 각자의 고유한 여정이며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간 사회가 아름다운 점이고 인간 사회가 잘 유지되게 만드는 축복이다. 모두가 한 가지 일만 똑같이 잘한다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가 않는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달라야 정상이다. 따라서 남과의 비교는 공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조차 없다. 우리가 비교를 해야 할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만일 누가 나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과의 비교를 피하고 각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늘 함께 알아본 7가지 인간관계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